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처음부터 하는데 처음부터 하는데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뭐 다른 수업 시간에도 뭐 첫 시간이니까 뭐 기본적인 건 했겠지만 민법에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오늘 첫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민법은. 왜냐면은 오늘 하고자 하는 게 어디냐면은 법률행위라는 부분이단 말이지. 무슨 행위? 법률행위고, 다음 주에는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 다음 주에는 뭐 대리 이렇거든. 근데 요 다음 주에 의사표시는 차라리 무슨 표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의사표시. 그 다음 주에는 뭐만 이야기한다. 대리. 한 파트인데 오늘은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어떤 걸 법률행위라 하노? 법률행위는 그냥 요 법률행위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전체적인 거, 그지? 무슨 적인 거? 전체적인 거 설명하니까 막 뒤에 나오는 것도 나오는 거야. 어디에 나오는 것도? 뒤에 나오는 것도 있고, 법률행위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는데 막 전체적인 거 설명하고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은 뭐 하다? 잘하네. 띵하다 이게. 차라리 의사표시에서 하면은 이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에 대해서만 쭉 하니까 범위가 확 줄어드니까 그래도 조금 뭐 알 것 같다. 대리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대리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좀 알 것 같다 이렇게 되는데, 이 법률행위는 무슨 죄를 설명하다 보니까 전체를, 법률행위 전부를 설명하다 보니까 뭐하다? 띵하다 이게.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지피지기, 상황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공부하면 그래도 띵해도 띵한 게 뭐한가 보다, 정상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공부하다 보면 누구만 띵한 것 같다. 이게 공부하면서 막 착각을 하거든. 다른 사람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뭐 한 것 같다. 띵한 것 같다. 그러면은 이게 의욕이 확 꺾어지거든. 그래서 나만 띵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1월달부터 공부하는 사람 다 뭐 하다? 띵하다. 그래서 정상적이다 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 군에 보낼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냥 잘 지내다가 집에서 농띠 부리다가 그지 군대 가잖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힘들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만 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뭐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 남이 했으니까, 앞에 선배들 다 했잖아요. 남이 했으니까 누구도 나도 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가지면 그 힘든 게 힘들다 안 힘들다? 안 힘들다 말이지. 그래서 항상 이러잖아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지만 죽을 만큼은 훈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켜. 죽을 정도 되면 딱 보고 어떻게 쉬게 만들거든. 군대 가보는 사람은 알지만,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쉰다, 살린다 그거 딱 보고. 그래서 항상 어떻게 군대는 극한까지 가게 만들거든. 그래가지고 그 한계를 넘어서면 정말 죽는데, 죽을 만큼 딱 됐다 그러면 어떻게 살린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띵한 거 뭐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그게 제일 첫 번째 핵심이다. 그래서 첫 시간은 뭐 하다? 띵하다. 그지? 그거 기억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럼 처음 하는 사람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합격할 것 같다 안 할 때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 하면은, 수업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다. 뭐 하겠다? 모르겠다. 근데 뭐 한다? 재밌다. 이러면 합격한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 모른다. 처음에 알 것 같으면, 근데 1월 달에 와놓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1월 달부터 와놓고, 자꾸만 들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율 배반적으로 생각하거든. 그래서 처음에 1월 달은 뭐 하다? 띵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다른 수업도 들어봐서 알겠지만,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고, 들을 때는 알 것 같지만, 나가니까 한 개도 생각 안 난다. 정상이고, 근데 어쨌든 하고 노는 게 재밌고 즐겁다. 그러면 뭐 합격? 축합격. 그래서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학원에 오니까 뭐 하더라?
재밌더라 하는 게 그러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은 체계과 안 하고 기본적인 거 하는데, 여러분 그죠? 민법이다 하면은 크게 몇 개로 나오냐면 5개로 나온다. 총칙, 물권, 채권, 이런 친족, 상속, 그죠? 어저께 다른 학원에서 수업했는데,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그 형법만 그 경찰관 공무원 중에서도 조금 어떻게 계급이 높은 아저씨인데, 그럼 그 경찰서에 있는 사람은 형법만 공부하지 민법은 공부 안 하거든. 그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중개사 하려고 이제 온 거야. 그게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선생님 나 형법은 잘하는데 내가 법대도 줘보라 하고, 형법은 민법 들어보니까 골 때리게 어렵고 한 개도 모르겠대. 원래는 법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 민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법과대학 1학년 때 하는 건 뭐만 공부하면은 민법이 공부돼 갖고 민법이 터득되면은 이제 뭐도 하고 형법도 하고 상법도 하고 그거는 금방금방 된다는 거지. 민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민법이 법 중에서 가장 어떻게 기초적이고 어떻게 뭐 범위가 넓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 아저씨는 법대를 졸업했는데도 들어보니까 뭐 한대? 띵한데 우리는 집에서 소뚜껑만 돌리다 왔는데 당연히 뭐 띵, 그지?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거는 설명한다. 자, 그래서 민법은 이렇게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5개 되어 있는데, 요 물권과 채권을 합쳐서 재산법이라고 그러고, 친족과 상속법은 합쳐서 가족법이라고 그러는데, 요 가족법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확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은 오늘 하는 게, 그지? 이제 한번 보면, 말 그대로, 무슨 칙? 총칙이잖아요. 그지? 총은 뭐고? 총액. 전체에 대한 규칙. 뭐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니까, 뭐, 개괄적인 거 설명하니까, 뭐 하다? 띵. 그죠? 그래서 아까 띵한 거 정상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이 쭉 있으면, 민법 총칙은 다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그것도 아니고 뒤에 요 법률행위와 관련되는 부분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이게. 그래서 또 다행히도 총칙은 앞부분 절반은 시험 문제 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산법은 크게 2가지, 물권과 무슨 권? 채권. 물권은 사람과 뭐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 그래서 물권은 간단하게 빨리 물건에 대한 권리. 뭐에 대한 권리? 물건. 채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이제 물건은, 그지? 쉽잖아요. 뭐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그지? 채권은 오직,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대. 그러면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계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채권 중에 대표적인 게 임대차라는 게 있는데 됐습니까? 임대차라는 게 있는데 갑의 집의 을이 임차입니다. 자, 세를 사는 사람을 무슨 차인? 임차인. 소유자를 임대인. 그지? 요거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 안 한다. 지금은 이제 안 하고 딱 봐가지고 소유자가 무슨 대인이구나? 임대인. 세 사는 사람이 뭐? 임차인. 이렇게 알아야지. 선생이 이제 일일이 이렇게 설명 안 한다. 그러면 요 임대차는 뭐냐면은 채권이다 이란다. 이게 무슨 건? 채권.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하고 계약했노? 임대인 했잖아, 그지? 근데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리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새로운 소유자를 양수인이라고 그런다. 이게. 자, 그러면 원칙 만약에 보증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정상? 와, 채권이니까 이렇게 답은 길게 하면 안 된다. 무슨 건? 채권. 왜? 임대차는 무슨 건이니까? 채권이니까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임대인. 다른 새로운 소유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와, 채권이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뭐가 돼 있거나 등기했거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에서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든가 상가 건물임대차법 특별법에서 무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이걸 무슨요? 대항력이다. 대항요건 또는 대항력. 앞으로 대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뭐로 바꾸노? 주장이라는 단어로 바꾼다.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법 과목은 이런 식으로 수학하고 똑같다. 1 더하기 1은 얼마? 2. 그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냥 이제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뭉실? 두리뭉실 하면 45점. 무슨 뭉실? 두리뭉실 하면 45점. 그래서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얼마? 2. 이렇게. 예? 되겠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다. 그래서 채권은 오직 무슨 직? 오직 뭐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그지? 자, 근데 이제 물건은 시험 문제 다 출제한다. 물건은 다 출제하는데 물건 중에서 요거 제외하는 게 있다. 물건 중에서 질권은 제외한다. 예? 무슨 건은 제외한다? 질권. 그럼 이 질권이 뭐냐 하면은 질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당포. 무슨 포? 전당포. 전당포를 이야기한다. 예? 그러면 이 질권은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10만원 빌려줬습니다. 갑은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10만원 너무 작죠? 1000만원 빌려줬단 말이지. 그럼 돈 갚아라 라고 해서 누구한테만 할 수 있나 빨리? 채무자. 와. 채권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지? 그럼 채무자에게만 돈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예.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두 번째 무자력이다. 재산도 없다. 근데 무자력이다. 그걸 시장용어로 하면은 짜봐야 뭐밖에 없다. 똥밖에 없다.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다가 채무자 어떻게 하면 끝나노? 주급보면 끝나지. 됐습니까? 자, 다시 채무자가 무슨 죄라? 배째라. 갚지도 않고 짜봐야 똥밖에 없다. 채권자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러다가 뭐 하면 끝난다? 주급보면 끝난다. 그럼 돈 빌려주고 나면 누가 약자? 채권자가 약자 이래야 되는데 이제 법 공부를 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채무자가 약자가 채무자 빌렸으면 법의 기본 원칙은 채무자 빌렸다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이 개판인 게 빌렸다 그냥 계속 어떻게 무슨 죄라 하다가 배째라 하면 국가가 탕감해준다 이런 생각하면 그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법적으로는 빌렸다 무조건 어떻게 해야지? 갚아야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돈 빌렸다 채무자가 약자. 채무자가 약자가 아니라 누가 약자? 빨리 채권자가 약자. 법률상으로.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무자력이다. 그러다가 뭐 하면 끝난다? 죽음. 그럼 법은 누구 편에 선다? 빨리 채권자 편에 선다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채권이고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자력이다. 짜봐야 똥밖에 없다. 그러면 채권은 목적 달성 못하거든.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얼마? 10만원. 근데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물건 맡기고 돈을 빌리면 이걸 무슨 건? 질권. 이렇게 하네. 뭐 맡기고? 물건.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뒷가방, 명품 가방 요즘 맡기고 그지? 시계보다 더 값 나가는 게 무슨 가방? 명품 가방 있죠. 명품 중고 있잖아요. 그지? 해가지고 그러면 돈 빌리면 그건 무슨 건? 질권. 이거. 그 다음에 갑이 을에게 돈 1000만원 빌려주고 갑은 뭐? 채권자. 을은 무슨 자? 채무자. 그럼 돈만 빌려줬을 때는 채권은 큰 힘이 없다. 채무자가 무슨 죄라 그러고 배죄라 그러고 짜봐야 똥밖에 없다. 채권은 목적 달성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게. 그래서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우리 집 잡아놓으세요. 부동산을 찜하는 거 이걸 무슨 건? 저당권. 저당권은 뭐 하는 거고? 찜하는 거지. 표시만 해놓는 거다. 권리 행사 아니다. 표시만 해놓고 그 다음 소유자 자유롭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관계없다. 채권은 무슨 직? 오직 계약한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돈 갚아라. 돈 없어요 하면 저당권은 물건이거든. 무슨 건? 물건. 표시해놓은 물건. 누가 가지고 있던 관계없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계속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럼 좋다.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가만히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잖아요. 그지? 무슨 시효 완성한다? 소멸시효. 몇 년? 10년. 채권은 10년. 됐습니까? 앞으로 소멸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 하면 가만히 두는 거. 소멸시효는 뭐 하는 거? 가만히. 그럼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채권자는 뭐를 행사해야? 권리. 그걸 이제 법률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그럼 가만히 두면 소멸한다. 몇 년? 10년. 언제부터 10년? 계약한 날로부터, 빌려준 날로부터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치? 그럼 어떤 사람 막 채권 소멸시효 10년이라 했더니 아줌마가 선생님 큰일 났어요. 너 돈 빌려준 지 10년 지났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다. 아줌마 이자 언제 받았어요? 어제 받았어요. 어제로부터 몇 년? 10년. 그렇지? 빌려준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권리를 행사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어쨌든 요 채권은 가만히 두면은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좋다. 요렇게 갑이 을에게 다시 1,000,000원 빌려주고 채권자, 채무자인데, 자, 채무자 집에다가 무슨 건을 설정해놨다? 저당권 설정해놨다. 요 시험 문제 나온다. 자, 요 채권 소멸시효 진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소멸시효 진행하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행한다. 저당권은 권리 행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당권은 아까 뭐 하는 거랬노? 찜. 채무자가 짜봐야 똥밖에 없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뭐 찜해 놓는 것이지 권리 행사가 아니다. 무슨 건을 설정해놔도 저당권 설정해놔도 요 채권 소멸시효 계속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몇 년? 10년. 땡 하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자동적으로. 그러면 선생 소멸시효 진행 안 하게 하는 방법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꼭 두 자가 들어가야 된다. 법원. 무슨 문? 법원의 절차. 그래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는 요 돈 빌려준 날로 아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자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저당권 실행해야 된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그래야 무슨 시효가 중단된다? 소멸시효. 됐습니까? 그럼 또 아까 요 질권 채권자가 지금 전당포 아저씨는 채권자잖아요. 그지? 돈 빌려준 사람. 요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그럼 명품 가방 지금 잡아놓고 돈 빌려줬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럼 자, 요 질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하는 사람 딱 이때예요. 딱 금방 집어낸다. 귀신이다. 이게. 한다 안 한다? 한다. 왜? 요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도 권리 행사가 아니다. 권리 행사는 아까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법원. 그럼 몇 년 되기 전에? 10년 되기 전에 뭐 해야지? 경매해야 된다. 이 가방을. 경매하든지 다른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 이런 말로 하면은 꼭 기억하다. 무슨 시효의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하면 몇 자가 들어가야 된다. 꼭 두 자. 법원의 절차. 법원의 절차는 뭐 경매를 하든지 소송을 제기하든지 압류, 감류, 가처분 전부 다 어디에? 법원의 절차. 이렇게 해야 무슨 시효가 중단? 소멸. 그냥 저당권, 질권,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뭐는 제외한다. 질권은 시험. 왜냐하면 질권은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냐 하면은 무슨 산, 동산. 그치? 그래서 여기도 있다. 요 안에도 순수하게 동산에만 적용되는 것들은 시험 문제 출제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무슨 산 중개사. 그렇지. 부동산 공인중개사. 그래서 부동산과 관계되는 것만 시험 문제 뭐한다? 출제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요 물건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어디서 중요하냐 하면은 어디서? 등기법에서. 그래서 물건은 등기법, 세법 됐습니까? 이런 데서 다 뭐, 그 다음 중개사법에서 항상 민법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민법을 잘한다 그러면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민법이 안 된다 그럼 다른 과목도 어렵다. 그래서 민법을 항상 많이 공부해라.
아마 우리 학원에서 민법 공부 다른 학원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민법이 중요하단 말이지. 그 다음에 채권은 채권 총론과 채권 강론이 있는데 채권 총론은 아예 시험 문제 출제하자면 채권 총론이 시험 문제 출제하면 미쳐버리는데 다행히 채권 총론은 기본적인 이론인데 시험 문제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있는 용어들은 가끔씩 나오는 경우는 있다. 그럼 채권 강론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계약 일반 이론. 채권 강론 중에서 여러 가지 많다. 그러면 계약 일반 이론, 그래? 계약 일반 이론과 왜 이걸 설명하냐면 우리 책 지금 두껍잖아요. 에? 책 두껍잖아요, 그지? 우리 책이 전국적으로 팔려 나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굉장히 상세하게. 그 다음에 뭐하고 관계없는 것도 관계없는 것도 많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제껴라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 믿고. 예. 그래서 근데 책은 굉장히 잘 됐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면 재밌다. 근데 책은 한 번은 봐야 돼, 이게. 너무 두껍다고 해서 안 보고 이러면 안 되고 보긴 봐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반 이론? 계약 일반 이론, 계약의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계약 14가지가 있는데 계약 몇 개? 14가지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몇 개가 시험 문제 출제하냐면 3개. 매매, 교환, 무슨 차? 임대차. 요 3개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예요. 계약 몇 개? 14개 중에 몇 개? 3개. 자, 그럼 좋다. 저번 달에 강의 들었던 사람 대답하지 말고 오늘 처음 온 사람만 그지? 매매 뭐 하는 겁니까? 그지? 또 매매. 선생님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겠네. 무서워서.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매매는 아까 계약 몇 개 있댔노? 14개 중에 몇 개? 3개 주잖아요. 그지? 매매하면 이건 계약 이렇게 해야 된다. 무슨 약? 계약. 그래야 문제 풀린다. 오늘 많이 써먹는다. 매매는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계약. 무슨 약? 그러면 교환은? 계약. 임대차?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되냐면은 약정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 규칙은 끝에 뭐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하거든.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이제 민법이든 다른 과목이든 대한민국에서 객관식은 딱 유형이 몇 가지 있노? 2가지. 다음 중 옳은 것 찾으세요. 다음 중 틀린 것 찾으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어느 게 어렵겠노? 옳은 게 어렵다. 틀린 게 어렵다. 옳은 게 어렵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틀린 거는 딱 눈에 보인다. 왜? 4개는 맞고 1개 딱 틀린데 틀리게 만드는 거는 딱 보면 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바로 딱 맞추거든. 옳은 것 나오면 어렵다. 뭐가 어렵다? 옳은 게 어렵다.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그럼 유형은 2가지잖아요. 옳은 것, 틀린 것. 그지? 근데 그럼 만약에 이렇게 매매에서 물으면서 매매는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고 빨리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하면 OX 빨리 OX? X. 금방 뭐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노? 약정이. 그래서 X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처음 하는 사람 어려운데 되겠습니까? 예.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되노?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그치?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약정이 꼭 들어가야 이게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슨 정? 약정. 그치? 자, 우리 책 어디를 한번 보냐면, 있다. 568페이지, 그지? 569, 일단 찬도 569. 569, 앞에가 568이잖아요, 그지? 찾습니까? 예. 그럼 계약 강론 해가지고, 매매, 서설 해가지고 매매의 법조문 있죠? 그게 핵심 단어 찾아라.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꼭 거기에 답을, 그러니까 매매 잘 나온다, 요 뜻 할 때 핵심 단어가 무슨 정이고, 약정, 그지?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으면 매매는 내용은 몰라도 매매 뜻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안 들어있네? 약정이 안 들어있네? 무조건 OX, X. 그렇게 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대차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592페이지, 93페이지 찾는다. 592페이지. 92페이지는 교환이 있잖아, 그지? 92 찾았습니까? 예. 거기 교환도 있잖아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은 무조건 매매, 교환, 임대차 뜻 OX, X,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임대차 의의, 그지? 임대차 의의도 역시 뭐가 들어가 있노? 임대인은 쓰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뭐 하는 거? 약정, 그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매매, 교환, 임대차를 가지고 맞는 것, 틀린 거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정 찾아야지. 약정이 있으면 뭐, 오. 약정이 없으면, 오케이. 그렇게 한다. 뜻 나오면, 그지?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제, 자, 선생, 그러니까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주고받는 거는 이행이라는 말을 쓴다. 물건 주고 돈 받는 게 매매가 아니고, 매매는 무슨 약이고, 빨리. 계약. 매매는 뭐? 계약. 물건 주고 돈 받는 것은 그 계약에 관한 무슨 행? 이행. 그렇지. 그게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되는 거지.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지? 그런 거 기억. 그래서 어쨌든 그게 요거를 이제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은 민법이라고 하는데, 요걸 우리 중개사에서 무슨 법? 민법이라고. 그래서 민법은 민법 전체가 아니고 민법 중에 무슨 반? 절반. 무슨 반? 절반이고, 그 다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한다. 이게 특별법은 어떤 걸 특별법이라고 하냐면 예외를 이야기한다. 이게 무슨 예? 예외. 그지? 그럼 요 특별법은 몇 개 있냐면 5개인데 1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는 일단은 잘 몰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들어본 적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건물? 상가 건물. 임대차 무슨 법? 보호법 이런 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냐면 등이다. 뭐? 등. 그럼 요거는 가등기 담보는 비전형 담보로 하는데 비전형 담보의 대표적인 주자를 내세운 거예요. 그럼 원래 여러분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그럼 만약에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채무자 집을 찜해놓는 거, 이건 무슨 건을 설정하는 게 정상이다. 빨리 저당권. 그지?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담보는 딱 3개. 저당권, 질권, 유치권. 아까 안 했는데 부동산은 무슨 건? 부동산을 찜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빨리 뭐? 질권.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요 3개만 해야 되고 다른 거 하면 안 되거든. 그걸 전형담보라다. 전형담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무슨 담보? 전형담보. 근데 원래는 돈 빌려주고, 그럼 이 아까 저 담보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빨리 채권자. 그지? 자, 근데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자,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우리 집 저당권 찜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네. 근데 돈 좀 좋다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떻게? 우리 집 저당권 그러지 말고 너 그 집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해놔라. 이걸 가등기 담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담보? 가등기 담보. 그럼 이 집이 얼마냐면 1억 8천이거든. 됐습니까? 그럼 가등기 담보 설정해놓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채무자가 갚으면 가등기 무슨 소? 말소. 못 갚으면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에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채권자가. 됐습니까? 그럼 자,
근데 원래는 담보라는 것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 빨리 채권자. 그지? 근데 이제 요 가등기 담보를 해놨더니 자 채무자가 돈 갚으려 그걸 변제기란다. 예? 변제기에 돈을 가지고 채권자 집에 가니까 채권자가 이미 뭐 행방불명이 되고 없더라 이게. 무슨 불명? 행방불명.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가족도 어디 간 줄 모르고 지금 찾고 있다는 게. 그러면 한 3주쯤 지나가지고 누가 나타났다. 채권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약속한 변제하기로 한 날짜에 너 왜 돈 안 갚아서 나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해? 야 내가 돈 갚으러 오니까 네가 행방불명 내고 너 가족도 모른다는데 내가 돈을 어떻게 갚아? 그래 안 갚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요즘 사람들 뭘 좋아합니까? 팩트. 어쨌든 너 돈 갚아서 안 갚았어. 돈 갚아서 안 갚았어. 안 갚았잖아. 약속한. 그래서 내가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등기?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 취득해본단 말이지. 그럼 누구는 가고 이제 근데 1억 빌리고 1억 8천짜리 소유권 이전해도 차액 옛날에는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불리해지노? 채무자. 이거 못하게 했거든. 근데 자꾸만 하더라. 이거는 이제 가등기 해놨다가 나중에 돈 안 갚으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하고 그 다음에 요걸 갑이 을에게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인데 됐습니까?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해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미리 무슨 건 이전해 놓는다? 소유권. 이걸 양도담보로 한다. 무슨 담보? 그러면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채권 승립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무슨 담보? 양도담보. 가등기만 해놓은 거 이걸 뭐? 가등기담보. 자 그럼 소유권 이전 해놨다. 집은 얼마짜리인데 1억 8천. 자 채권자는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채무자가 돈 갚으면 소유권 뭐? 말소. 돈 안 갚으면 소유권 뭐 한다? 취득.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는 담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데 이런 가등기 담보는 양도 담보 했더니 됐습니까? 채무자가 돈 갚으러 가니까 채권자가 정발하고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 돈 안 갚고 있었더니 한 2, 3주 지나서 나타나서 야 팩트 돈 갚아서 안 갚았어? 안 갚았잖아. 집 내 거야. 해가지고 소송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냐면 채권자가 이기더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누구를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더라. 채무자. 그래서 국가가 좋다. 해라. 하면서 무슨 법을 가지고 빨리 특별법을 가지고 누구를 보호한다 빨리 채무자. 그치? 그래서 요거는 등이라는 말은 가등기 담보를 대표적인 주자를 내세우고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민법에 없는 담보는 뭐 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뭐한다? 적용한다 이게.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라 또 뭐 범위도 있다. 지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누구를 보호한다 빨리? 채무자를 뭐한다? 보호.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기에 관한 법률은 자 항상 요거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명의라는 것은 이름이다. 명의는 다른 말로 고치면 뭐 이름. 그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그 등기부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을 뭐 등기명의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지? 그래서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뭐 해라? 등기해라. 근데 갑건데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법률상의 규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 친구 을한테 부탁해서 야 내 거지만 너 이름으로 등기 좀 해놓자. 무슨 K?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맡기는 걸 신탁이란다. 무슨 탁? 신탁. 인데 뭐만? 명의만 을 앞으로 이전해 놓는다 친구. 이걸 무슨 신탁? 명의신탁이라는데. 예? 그러면 명의신탁 못하게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걸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실명법이라는 말 쓴다.
무슨 법? 실명법은 무슨 신탁을 금지한다?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예? 근데 이 명의신탁을 금지하는데 만약에 명의신탁했다가 적발됐잖아요. 뭐 됐다? 적발됐다. 그럼 뭐 세금도 막 가중으로 많이 내게 부과하고 그 다음 과징금, 벌가금, 심지어는 뭐까지 붙는다? 별. 뭐까지 붙는다? 별. 잘못하면 뭐도 살 수 있다? 징역도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거래 질서를 해친다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안 걸리면은 관계없지 뭐. 그럼 만약에 이렇게 했다. 갑이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빨리? 찾아온다. 왜냐면 명의신탁 이건 무효거든. 명의신탁은 뭐다?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 찾아오는데 거의 다 뺏긴다 안 뺏긴다? 뺏긴다 많이. 과징금, 벌가금, 심지어는 뭐까지 붙고 별까지 붙고 그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거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분쟁이 안 생기면 관계없거든. 뭐가 안 생기면 분쟁이.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 중개사 하면서 그지? 중개사 하면서 하다 보면은 돈 처음에 벌겠습니까? 못 벌겠어? 못 벌지. 언제 하면은 벌어? 얼마 어떻게 해야 돈 벌어? 한 10년쯤 해야 돈 번다. 5년 내지 몇 년? 10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눈먼 물건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1년에 보통 한 개 정도는 눈먼 물건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거든. 예를 들면 시세가 7억인데 얼마? 5억 8천에 나온 물건이 있잖아요. 시세가 얼마인데? 7억인데 5억 8천에 나온 물건이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누가? 내가 싸면은 공인중개사 하면서 내가 사면 사는 거는 되는데 그거 팔면은 처벌받는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5억 8천에 나온 물건이 있으면 누구한테? 동생한테 야 싼 물건이 있는데 요거 너가 사가지고 세금 내고 세금은 내는데 그지? 해가지고 한 1억 남으면은 너 3천 줄 테니까 너 이름으로 좀 사자 하니까 동생이 무슨 K 해가 돈은 누가 내고? 동생 이름으로 샀다.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럼 나중에 동생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그럼 또 뭐 7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동생 내가 중개하면서 동생이 이름으로 돼 있는 걸 다른 사람이 팔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 수익 남기면 동생한테 얼마 한 3천 주고 이러면 되거든. 근데 동생이 갑자기 무슨 생심? 견물생심. 동생이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팔아서 써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팔려고 하면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치지. 그럴 때는 끝까지 가냐면 그럴 때는 무슨 신탁 해놓은 거다? 명의신탁.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찾아온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요거 약간 과징금 벌가금 물고 심지어는 어떻게 별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그냥 물기 싫으면 뭐 억울해도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많거든. 돈 많은 사람은 뭐 또 가만히 있겠지 그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안 가만히 있는다? 찾아오고 차라리 별 붙어줘야지. 그지? 어쨌든 이건 무슨 신탁 못하게 하고 있다? 명의신탁.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마라 이런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그지? 집합건물.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요거는 뭐에 대한 예외냐면, 됐습니까? 뭐에 대한 예외냐면, 어디까지 시험 치는지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지? 요거는 물권법에 일물일권주의라는 게 있거든. 무슨 주의? 일물권. 하나의 물건에 한 개의 권리인데 여기 권리는 뭐냐면 소유권이다. 몇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 그래서 절대로 한 개의 물건에 여러 개의 소유권은 없다 원칙. 소유권은 몇 개? 한 개. 몇 개? 한 개. 몇 개? 한 개. 그지? 한 개인데 이 소유권은 물건 어떻게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한 개 물건에 몇 개,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할 수 없다. 네? 다시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의 소유권은 어디에 미치고 전체,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없고 따라서 여러 개의 소유권 존재할 수 없다. 메모는 이렇게 하는 거다. 막 글자 다 적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강의 들어갔을 때도
메모할 때는 막 할 때 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방식. 응? 그 다음에 합격하면 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죠? 자, 근데, 자, 일부에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는데 만약 일부에 미치게 할 수 있다면 거꾸로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 존재하거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냐면 아파트. 100일 동안 하면 물건 몇 개로 본다. 빨리. 한 개로 본다. 물리적으로. 한 개로 보는데 일부에도 막 소유권 성립하잖아요. 일부에 소유권 성립하니까 한 개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여러 개의 소유권.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일부의 건물 일부의 소유권 성립하는 거를 이걸 구분 소유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킬 때를 무슨 건물? 집합 건물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집합 건물과 구분 소유는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지.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소유? 빨리. 구분 소유. 전체를 가리킬 때는 무슨 건물? 집합 건물. 그치? 그래서 이 집합 건물은 일물권조의 예외, 소유에 대한. 그래서 집합 건물은 뭐에 대한 거와 소유에 대한 거와 그 다음에 한 개의 물건에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니까 어떻게 사용하니까? 집단적으로 사용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빨리. 관리. 그지? 그래서 관리에 관한 거. 간단하게. 그럼 요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40문제 출제하는데 몇 문제? 40문제 100점인데 한 개 그러면 2.5점이다. 그지?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미 벌써 시험에 어떻게 출제한다 이게 나와가 있거든. 민법은 요걸 아까 민법은 40문제 중에 85% 85%면 몇 문제냐면 34문제. 특별법은 15% 이게 15%면 요거 몇 문제 빨리 6문제지. 몇 문제? 6문제. 그러면 이게 나오는 거 법 몇 개고? 이렇게 많아도 몇 개밖에 안 난다? 6개. 그러면 하나 요것만 2개. 실명법 주로 2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되겠습니까? 네. 근데 이 실명법 반드시 이게 2개 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2개 나오면은 요거는 몇 개? 1개. 요게 2개 나오면 요건 몇 개? 1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 실명법을 2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과 상가는 절대 2개 내는 경우는 잘 없다. 이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민법은 아까 몇 개? 민법은 몇 개? 빨리 34개나 했잖아요. 총칙 몇 개? 10개. 물건 몇 개? 14개. 요걸 계약법이란다. 무슨 법? 계약법 몇 개? 10개. 요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 하고 자 그럼 좋다. 또 이제 여러분 임대차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냐면은 아까 두리뭉실 한 개로 무조건 하면은 45점. 임대차 이제 임대차 그지? 무슨 차? 임대차. 임대차는 몇 개 있냐면은 몇 개 있다. 지금 여기에서만 보이는 것만 해도 벌써 몇 개고? 3개잖아요. 여기에 임대차도 있고, 요 임대차 있잖아요. 그지? 요거는 무슨 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도 있고, 요 특별법에 무슨 주택 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다 다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제일 힘든 게, 중학생을 딱 앉추면 이거 제일 편한데, 여러분은 어디서 들어본 게 있거든. 주택, 임대차, 상가, 이건 이제 했거든. 그래서 무조건 주택, 상가 갖다 들이대면 안 되고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목적이거든. 요 주택, 임대차는 어떨 때만 적용하냐면 요 단어가 꼭 들어간다. 주택, 주거용, 임대차 어쩌고저쩌고 할 때만 주택, 임대차 적용하고 그 외에는 민법에 있는 임대차 적용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임대차 벌써 몇 개? 3개. 그치? 3개인데 임대차는 몇 개 있냐면 임대차 몇 개 있다 빨리 4개 있다. 임대차 몇 개? 4개. 무조건 임대차는 몇 개? 4개. 머릿속에 임대차 몇 개? 4개. 몇 개? 4개. 그래서 임대차는 민법상 임대차 있고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주택, 상가 요렇게 몇 개 있다? 4개.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하면 민법상 임대차 이게 원칙이거든. 그럼 요거는 이제 주택, 상가는 알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요건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됐습니까? 누가? 을이. 갑의 토지를 장기간 빌려가지고 쓰는데, 어떠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이 말은, 토지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무슨 또다? 별도. 그죠? 그래서 부동산 하면 크게 두 개. 토지와 건물.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다가도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두 가지.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뭐를 설정하는 방법과 지상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무슨 차에서? 임대차에서 건물을 짓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 때, 됐습니까? 건물을 짓고 기간이 무슨 문요하면은, 만료하고 지상물이 무슨 존하면은, 현존하면은 요거는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이게 지금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표현할 때 요 소유를 목적으로 한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 건물을 지었을 때 요거를 우리끼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비워줄 수 없는 비워줄 수 없는 임대차라고 그러고 요 민법상 임대차 주택 상가는 뭐 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하면은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자, 임대차 몇 개? 4개. 몇 개? 4개. 몇 개? 4개. 4개를 몇 개로? 2개. 뭐 할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있는. 그것까지 외울 수 있겠죠, 그제? 그러면 비워줄 수 없는 경우는 비워줄 수 없는 토지 임대차는 뭐하고 비슷하다? 빨리. 지상권. 무슨 건?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빌려가 건물 짓는 건 물건의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그것까지만 한다. 다시 임대차 몇 개? 4개. 4개를 몇 개? 2개. 뭐 할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줄 수 있는 경우. 지금 되겠습니까? 예. 다시 돌아온다.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민법은 몇 문제? 34문제. 특별법 몇 개? 6개 중에 우리 몇 점 받으면 되노? 60점. 몇 개? 24개 이상 맞으면 되거든. 그래서 16개까지 틀려도 괜찮다. 근데 그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한 25개 맞고 15개 틀려도 괜찮다. 몇 개? 15개 틀려도 괜찮거든. 그래서 항상 강의 듣다가 쉬운 것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만. 그래서 여러분 그죠? 화, 수, 목 오늘 금이잖아요. 오늘 살째인데 3일 들어보니까 뭐하다? 띵하고 선생 나 집에 가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거짓말하고 있다. 근데 선생 진짜 한 개도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머릿속에 오늘 딱 요 수업 시간에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 선생이 10개 이야기 하잖아요. 몇 개? 몇 개만 기억하면 된다. 2개 내지 3개만 무조건. 그럼 오늘 민법 시간에 한 거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찍어봐라. 그렇지. 매매는 계약이다. 그렇지.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게 왜냐면 왜 생각이 안 나냐면 다 선생이 이야기한 거 100% 다 가져가려니까 한 개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아까 한 거 제일 매매는 무슨 약이다? 계약이고 끝에 뭐부터 해야 된다? 약정. 그것만 해도 공부 엄청 많이 그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다음에 문제가 엄청나게 쉽게 풀린단 말이지. 그리고 금방 또 가르쳐 줬잖아요. 임대차 몇 개? 4개. 4개를 몇 개? 2개. 뭐 할 수 없는 경우와 비워줘. 너무 잘하네. 그 정도 하면은 60점 충분히 맞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 한 개도 안 나고 나중에 매매가 나와도 매매 사고 파는 거 이러면 이제 개박살 나는 거지 뭐. 매매는 사고 파는 게 아니고 매매는 무슨 약이고 계약이고 주고받는 거는 매매 계약의 무슨 행? 이행. 그치.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은 요렇는데
그래서 항상 학원에 왔을 때 다 가져가려고 하면 못 가져가고, 항상 학원에 왔을 때마다 2개 내지 몇 개만 가져간다? 3개. 그치? 편하게 공부하면 편하게. 매일 갔을 때마다 2개 내지 3개만 가져가면은, 아직까지, 몇 개월 정도 남았노? 9개월 남았잖아. 10월달 빼고. 9개월이면 아직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매일 2-3개만 가져가면 되지. 매일 2-3개만. 그러면 하는데, 그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1월달부터 왔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좋다. 총칙 들어가는데, 총칙에 우리 책에 보면, 앞부분에 어디까지는 필요가 없냐면은, 여러분, 그저 어디는, 여러분, 그거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43페이지 한번 펴보는데, 몇 페이지? 43페이지. 43페이지에 그거 법률 요건은 대충 설명한다. 그거 무슨 요건? 법률 요건하고, 그지? 그 43페이지는 설명하고, 그 다음에 44, 45, 44, 45는 이건 주로 어디서 시험 문제 출제하느냐 하면은 사법시험에 출제되는,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는 거다. 중개사에서는 요즘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6, 47은 요것도 시험 문제 나왔는데 최근에 한 2년 전에 한번 나오고 옛날에 한번 나오고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근데 한 번은 설명해야 되는데 요거는 언제 알면 제일 좋냐 하면은 한 5월달이나 7월달 가서 하면은 이건 별거 없다. 할 것도 없다. 근데 처음에 하면은 이게 막 머리에 지진이 내리거든. 하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만약에 100이면은 무조건 나오는 거고 0이면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요 권리 변동은 나올 확률이 한 30이나 40 정도밖에 안 된다. 어디서? 30이나 40, 그지?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냐 하면은, 거기, 52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부터? 52.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지? 근데 여기서도 앞에 부분은 뭐 법률행위에서 딱 나오는 거는, 요즘은 종류를 가지고 잘 낸다. 어디에 있냐면 55페이지. 종류는 꼭 외워야 되거든. 55, 56, 그치? 그 외에 이제 뭐 나머지는 그 다음에 또 뭐 58, 59는 별 볼 일 없다. 58, 59. 그래서 뭐 별 볼 일 없는 게 많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다? 제목을 중요하다. 어디가 중요하냐 하는 거, 그치? 그래서 어쨌든 책이 이렇게 아까 해도 굉장히 우리 상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면은 쭉 읽으면 좋다. 뭐가 많으면은 시간.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으면 좋고. 나는 선생 책 보는 건 나는 그냥 책만 보면 그냥 무조건 수면제야. 그런 사람은 학원에서 한 거는 공부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또 노트 정리하는 것도 만들고 다 하니까 지금은 필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뭐 한 게 중요하다. 듣는 게.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자, 1시간 이제 됐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매매는 무슨냐? 계약. 임대차 몇 개? 4개. 4개를 몇 개? 2개. 1개는 뭐 할 수 없는 거? 비워줄 수 없는 거는 뭐를 빌려서? 토지를 빌려서 뭐를 짓는 거? 건물. 그건 무슨 건하고 비슷하다? 지상권. 오케이. 그렇게 기억하면 되네.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총칙 앞부분에 보면, 자, 그러면 요 권리 변동이 있고, 순서 한번 보자. 권리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이 권리 변동은 이 물권 변동 파트하고 같거든. 그래서 뭐 요 첫 시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뭐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지? 요 권리 변동 그 다음 무슨 행위? 법률행위. 그럼 법률행위는 뭐를 법률행위라고 하냐면은
그럼 법률행위 하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지? 그럼 선생 법률행위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어? 하면 대표적인 주자를 내세우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계약이 있다. 무슨 약? 계약. 앞으로 법률행위 하면은 그냥 잘 모르겠다.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라? 계약. 그렇지. 오케이. 무슨 약? 계약. 그렇지. 오케이. 그럼 또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하냐면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있어야 된다. 예?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럼 법률행위는 무슨 약? 계약. 그럼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의사표시인데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노? 청약과 승낙. 그럼 이 청약과 승낙을 무슨 표시를 한다? 의사표시를 한다. 예? 청약과 승낙. 그럼 계약이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되노?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지? 이행하고 나면은 여기에 효과가 발생하는데 효과는 뭐 한 대로? 의욕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제 이론상.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은 아까 법률행위는 무슨 약? 계약. 계약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청약과 승낙.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고 나면 한쪽에서는 무슨 건? 청구권. 한쪽에서는 무슨 무? 의무. 이게 무슨 효과? 법률 효과. 이렇게 구조적으로 기억하면 이런 법률행위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좀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끝나고 나면은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합니까? 의사표시. 범위가 줄어들죠. 범위가 줄어들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어렵다. 근데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렵는데 다음에 그 시험 칠 때쯤 되면 여기가 뭐하다? 제일 쉽다. 되겠습니까? 왜냐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체적인 걸 계략적으로 설명하니까 이게 뭐하다? 띵. 지금은 띵해도 여기가 나중에 제일 쉽다. 그 다음에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지? 그 다음에 그래서 법률행위와 관계 있는 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라고?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제 대리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대리가 나오냐 하면은 이 대리를 법률행위의 확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법률행위 무슨 자? 확장. 자, 여러분, 아까 법률행위 하면 아까 뭐 이야기했노? 계약. 몇 사람이? 두 사람. 그럼 두 사람이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면 이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요 기준을 삼은 사람은 요걸 본인이라고 그러고 을을 무슨 방? 상대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예? 하고, 그럼 본인이 바쁘다. 원래는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게 정상. 그치? 근데 본인이 바쁘다, 본인이 능력이 없다 하면 누구를 선임하노? 대리인. 그럼 대리인과 무슨 방? 상대방. 그래서 몇면적인 법률관계가 일면적인 법률관계가 몇면적인 법률관계로 발전한다? 3면. 그래서 대리를 법률행위 무슨 장? 확장. 이런 말 쓴다. 무슨 장? 확장. 이런 말 쓰고 그래서 순서 기억해야 된다. 법률행위는 권리 변동 안 해도 좋다. 자, 무슨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로 하고 빨리 의사표시. 그 다음에 법률행위 확장 뭐? 대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무효 취소가 나오거든. 우리 책 순서. 그럼 왜 무효 취소가 나오냐면은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이다. 법률행위 일반적인 용어다. 이렇게 하거든. 자, 그럼 좋다. 무효. 알아야지. 그지? 제목은 무조건 알아야 돼. 제목 중요시하거든. 무효. 뭘 무효라노? 무효.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 안 하는 걸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거든. 두자가 들어가야 된다. 핵심 단어 항상 기억해야 된다. 아까 뭐 효력, 그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 아까 소멸시효가 중단되려면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노? 법원의 절차, 그지? 그러면 자 일반 채권자가 유치권, 저당권, 질권 설정해놔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그지? 그게 중요하다는 게. 그러면 이 무효라는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라고 하는데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 없었다. 뭐했다? 없었다. 자, 계약했다. 계약이 무효다. 뭐 한 적이 없다. 계약이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의 것을 을 앞으로 등기했다. 등기가 무효다. 뭐 한 적이 없다. 아예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그렇지.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뭐부터?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다시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다시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럼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그걸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단어가 무슨 이득? 부당이득. 이라는 문제가 발생. 부당이득. 자, 그 다음. 그럼 무효는 됐다, 이게. 무효는 됐고. 자, 근데 이제 그러면 취소. 자, 요 취소 중요하다.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어떻다? 유효하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인데 무슨 건자가? 취소건자가 취소 의사표시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뭐 무효로 가는 거 이걸 취소라고 합니다. 그럼 취소는 뭐 한 것을 유효한 것을 무효화시키는 걸 취소라고 한다. 예? 그래서 요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요걸 일단은 유효. 네, 무슨 정유효? 유동적 유효. 왜 유동이라는 말을 쓰노?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취소권자가 뭐 하면은 취소하면은 뭐? 무효. 취소권자가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유효. 누구 손에 달렸노? 취소권자. 그럼 유효로 하려면 어쩌면 되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입 다물고 가만. 근데 취소권자가 누구 손에 달렸노? 취소권자가. 유효로 하려면 어쩌면 되노?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취소권자가 내가 취소하지 않고 확실하게 유효로 하겠다 하는 걸 뭐라노? 추인이라는 말을 쓴다.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그치?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누가 하노? 취소권자가. 그래서 요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달고 나오는 단어가 뭐다? 추인. 누가 하노? 취소권자가 뭐 하지 않겠다? 취소하지 않겠다. 예? 무슨 정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무효화시키는 걸 뭐? 취소. 그럼 유동적 유효를 확정적 유효로 하는 걸 뭐? 추인. 추인은 무슨 건자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 그 요걸 또 뭐라고 하냐면 취소권의 포기 의사 표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하면 그때부터 무슨 정유효? 확정적 유효. 그래서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연결돼야 되는 거 빨리 추인. 그렇지. 그런 여러분 그 다음에 영어만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민법도 핵심적인 단어를 기억하려고 하는데 아까 소멸시효의 중단하면 꼭 두자. 법원의 절차. 그럼 자 채권자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설정해놔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그렇지. 채권. 그 다음에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외워야 될 단어가 뭐? 추인. 그렇지. 그렇게 오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도 취소하면은 뭐가 되니까? 무효가 되니까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래서 부당이득은 무효 취소하면은 무슨 이득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부당이득. 그렇지. 그런 거 이제 그런 것 쭉 이야기하고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부관. 쉬워야 되겠죠, 그죠? 법률행위 부관인데, 요 법률행위 부관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조건과 기한이 되게. 조건과 무슨 한? 기한. 그럼 조건은 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무슨 건? 조건.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걸 무슨 한? 기한. 그러면 핵심은 뭐? 불확실하면 무슨 건? 빨리 조건, 확실하면 뭐? 기한.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예를 드는데, 여러분 옷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빨리. 받는다, 못 받는다? 옷 받는다, 못 받는다? 받죠? 뭐만 오면은? 옷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무슨 시?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옷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한? 기한. 이렇게 한다, 예? 근데 내일 비가 오면은 옷 한 벌 사주겠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비가 오면은 받지만 내일로 한정했잖아요. 그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아. 확실 불확실? 불확실. 이건 무슨 건? 조건. 이렇게 하는 거. 법과목은 이렇게 따지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이 집 너에게 주겠다. 조건 기한 빨리.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지? 기한. 근데 5년 안에 우리 집 개가 죽으면 이 집 너에게 주겠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이건 무슨 건? 조건. 이렇게 한다. 이런 거. 그럼 나중에 조금이 있다 하겠지만 이건 조건, 부관, 조건, 기한. 다시 부관, 조건, 기한 하면 뭐와 관계가 있냐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효력 반대가 뭐냐면은 성립인데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만약에 조건, 기한, 부관. 다시 조건, 기한, 부관인데 무슨 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고 뭐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성립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OX, X. 그치? 그러면 자, 법률행위, 권리변동 빼고 법률행위와 관계되는 거는 몇 파트고? 5파트지. 법률행위는 반드시 몰려서라고 빨리 의사표시. 그 다음 법률행위 확장 대리. 전부 다 앞에 법률행위 붙었죠. 법률행위 일반적인 용어 무효취소, 법률행위 부관. 이렇게 5개인데 여기서 이제 어느 게 핵심이냐면은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핵심이다. 의사표시하고 대리가 10개 나오는 것 중에서 5개 내지 6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되겠습니까? 예, 나머지는 이제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대리하고 의사표시가, 그래서 총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사표시와 대리하는 거. 그죠? 자, 법률행위는 반드시 몰려서라고 빨리 의사표시, 법률행위 확장 대리, 법률행위 일반적인 용어 무효취소, 법률행위 부관 해서 몇 개? 5개 하는 거. 잠깐 쉬었다가 책 들어갑니다.